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리학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행의 상극설에 대해서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극설 유래를 설명하기 전에 오행에는 상생상극설이 있죠. 서로 생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극하고. 그러면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좀 복잡하더라도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서 요 목화토금수로 정한 것도 상생하는 순서대로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우리가 흔히 나무에다 불에다 나무 놓으면 잘 탄다 이런 식으로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어느 불에 탄 재를 흙에 뿌리면 흙이 잘 된다고 화생토. 나 토는 금을 생한다. 우리가 모든 광물, 금 종류는 흙에서 나오죠. 산에서. 광산, 토생금. 그 다음에 모든 물은 바위 틈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금생수. 그 다음에 나무에 물 주면 나무가 잘 자라죠.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를 걸러서 가면 그걸 극이 되는 겁니다. 자,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한다, 토를 이긴다. 그 다음 토는 하나 옆에 금생수인데 하나 거치면 토극수. 이것은 이제 외울 때는 나무에다가 나무로 흙을 박으면 흙이 벌어지니까 목극토라 하라고. 또 토극수는 물이 흘러가는데 흙으로 막으면 물이 못 올라가서 토극수. 그럼 하나 옆에는 수생목인데 하나 거쳐가면 불 끄듯이 수극화. 그죠? 물로 불 끄는 거. 그 다음 화는 하나 옆에는 화생토인데 하나 거쳐가면 화극금. 이제 불로서 금을 녹이니까. 그 다음에 금은 하나 거쳐가면 금극못.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이걸 이제 상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생, 옆으로 하는 상생이고, 하나 떨어서 하면 상극이고, 요 이론을 이제 예전 고서에서 한번 찾아본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유래는 소공 31년.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는 읽어보면 이 오행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이론인가, 멋있고 맛있고 철학적이고 이런 이론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이 지난 이달에, 그 6년 후에 말이죠, 소공 31년에 6년이 지난 이달에 오나라가 초나라의 서울 영을 공격하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측이죠. 그게 우리 명리학의 기본은 예측이잖아요.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제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으로 쳐들어오는 날은 반드시 경진일이다. 이는 이제 풀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시기 아니니까 경진일일 것입니다. 현재 해와 달이 그죠? 진미는 진성의 꼬리, 진성은 수성의 별칭. 이제 별에 대한 거죠. 자, 진성의 꼬리와 만나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41일 전인 경호일에 태양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화는 금보다
성, 하는 금보다 성 이기기 때문에 오나라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화는 금을 이기기 때문에 요 이제 화극금이잖아요. 화극금. 아까 우리가 그린 도표에서 화는 금을 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논리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화극금. 뭐 이것도 별도로 설명했겠지만 경호일에 태양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화는 금, 그게 뭐 이게 경호 금이고 오는 화고 뭐 이런 이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도 참고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요는 것도 뭡니까? 자신감. 이렇게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예측을 가지고 이는 오행의 상생 상극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진나라 애공 9년 애공 9년에는 진나라의 조영이 정나라를 구원하는 일로 점을 치니 수가 화로 나아가는 형세를 만났다. 점점하고 사묵이 말하기를 조왕의 성. 이거 조왕입니다. 한자를 조왕. 자, 이 조왕의 성이 영이라고 해요. 그 영조왕이라는 소리죠. 성이 조시가 아니고 영조왕. 조왕의 성이니까. 그 영은 수명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자는 송나라의 성이에요. 자는 수의에 해당합니다. 자도 수죠, 수. 그리고 요거도 수의 글자죠.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요거 수의 글자고, 수의 이름에 해당되고, 뭐 이래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 송나라의 성인데, 요거도 우리 수죠. 오행에서 해, 여기 이제 수잖아요, 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오행에서뿐만 아니라 글씨 이름이 다 따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도 요거도 찰영자죠. 저거도 물하고 관련되어 있죠. 찰영자니까. 그러니까 수명에 해당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명과 위는 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과 위는 필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염제는 화를 제사하는 책임자였고 염제는 제나라 성인, 강성은 그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염제 후에 우리 강씨가 염제가 강씨의 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산도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는 화를 이기므로 강을 공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행을 갖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또 오행에서 요 성명하고 또 비슷하죠, 우리가. 성명학에서는 글자라고 오행을 따지는 거죠. 글자하고.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자원오행이라고 그래요. 자원오행. 성명학에서 이건 이제 한글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자원오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길령자 이러면 물수변 들어가서 이건 수의 글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씨다 이러면 그대로 근의 글자. 이씨다 이러면 남목더라 이거는 목의 글자. 역시 박씨도 목의 글자. 응?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이 있을까요? 이김 최씨는 뭡니까 이거? 이건 매산병, 이건 토의 글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해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한자의 문제는 이 자원오행까지 대입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김씨가 한글로 가면 이거는 목의 글자예요. 한글은 우리가 먼저 참고로 말씀드린 게요. 심심하니까 발음 오행이라 해요. 발음 오행. 그러니까 한글은 야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거기서 나는 소리로 오행을 정해놓은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뭐 나중에 다 내가 성명학까지 이제 여러분들 강의해 드릴 거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기역, 기역은 목에 소리가 나고, 그다음 니은, 디귿, 니을 이런 것은 뭐 화에 소리가 나는 글자고, 그다음에 시역, 이응 이런 것은 토에 소리가 나는 거고, 시옷, 지옷, 치옷 이런 것은 금의 글자. 그다음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것은 수의 글자. 요거는 이제 우리 발음 오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자로 또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자원 오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맞춰줘야 돼요. 이름 지을 때. 이름 상당히 짓기 힘들죠. 자, 그건 이름까지 나온 것은 내가 여기서 설명한 게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간에 그랬죠. 이 강의하다 보면 우리가 산수 수학 배울 때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적분, 미분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된다. 하다 보면 지금 거를 설명해서 다음 배울 걸 미리 설명해야 할 생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선명하게 들어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도 지금 벌써 얘기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는 잘 안 가더라도 재미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우리 고수에서 이런 말들이 다 있다. 자, 그럼 아까 그 이제 나오죠. 자, 목화토금수 나오죠, 이제. 아까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 이거는 수가 일로 갔네. 미치니까 그렇구나. 목, 화,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죠. 토, 금. 저는 왼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돌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목생화, 상생.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상생. 토생금, 상생. 금생수, 상생. 수생목, 상생. 근데 하나 이제 걸르면 목극토, 상극. 이 극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더 극자인데 이거는 극자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글자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생, 상극도. 이제 요거는 항상 명리를 사람도 죽을 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도면은 뭐 금방 이어지죠. 그게 별로 딱 되죠. 별 표시. 상극은 별 표시로 딱 돼. 이러고.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별 표시를 끄면 도표 완성되고, 목화, 토금수 순서만 발언하면 상생이 되는 거고,
이것은 명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생상극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렇게 이제 내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 외우려면 이제 영상기억법으로 나무를 불에 넣으면 활활 타니까 나무가 엄마가 되네. 낳는 거니까. 또 불을 태운 재로 흙에다 뿌리니까 흙이 옥토가 되네. 그 다음에 흙 속에서 금이 나오니까 그 토의 자식이네. 금 바이틈에서 물이 나오니까 수는 금의 자식이네. 그럼 물을 뿌려야 나무가 사니까 목은 수의 자식이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목이라면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목 기운이잖아요. 기운. 목 기. 우리가 기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형이상학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상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형이학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는 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뿐이죠. 흙, 응? 새, 금 이런 식으로 물 이런 식으로 실제 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유명한 사람 또 이름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어중이 명리학의 당나라 관료이자 명리학자 이어중 나왔고, 그 다음에 송대 서자평 나왔고, 또 뭐 적천수 심요첨, 그 다음에 만민영 삼명통에 뭐 책을 천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요 오덕 종시설, 오덕 종시설을 주장한 사람이 추연입니다. 추연.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죠. 한대니까. 추연이 말하기를 대개 제왕이 흥하라 할 때면 하늘이 반드시 먼저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인다. 우리의 징조, 조짐. 뭐 숭례문이 불났을 때도 몇 번의 징조가 보인다. 그 징조가 바로 그거예요. 징조. 조짐. 이거 뭐 징조 아닙니까? 징조. 자, 황제 때는 하늘이 먼저 큰 지렁이와 참 요 문장들은 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오덕 종시설 이게 삼국설의 아주 근본이거든요. 자, 큰 지렁이와 땅강아지를 출현시키니 하늘이 황제가 이는 토기가 성함을 하죠. 토잖아요. 땅하고 관련됐죠. 그죠? 지렁이도 그렇고 땅강아지도 그렇고 출현시키니 황제가 이것은 토기가 성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토기가 성함으로 그 색은 황. 아까 또 이제 여기서 또 내가 또 설명하겠죠. 목은 동쪽이고 색깔은 청색입니다. 청색. 화는 아까 방향은 남쪽이고 오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토는 이거 나오죠? 황색, 노란색. 이거는 중앙이고 노란색. 금은 서쪽을 방향을 표시하고 흰색. 그 다음 수는 북쪽이고 이거는 검은색. 오방이 오색.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더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화 토금수는 청색이요, 동쪽이요, 남쪽이요, 중앙이요, 서쪽이요, 북쪽이요. 청색이요,
적색이요, 황색이요, 백색이요, 흑색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외우려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 나타나는 그 조짐, 그 동물들을 보고 나라가 흥하니 망하니를 예측을 하는 거죠. 다 예측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 토기가 성하니까 황색을 숭상하고 그 이른 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우후, 하우후 때는 하나라 우왕 때에게는 하우 때에 이르러 이는 황제 때고, 황제 때는 이제 황색이고, 하나라 우왕 때는 하늘이 먼저 초목의 징조를 나타냈다. 가을과 겨울에도 시들지 않으리. 초목이, 그죠? 초목이 가을과 겨울에는 시들어야 된다. 안 시들고 있으니 우가 하는 말이 이는 목기가 성하다. 그렇죠? 나무에 해당되는 초목은 가을 겨울에는 벌써 낙엽이 지고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을 겨울에도 반드시 시들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목기가 성함을 나타낸다고 했고, 목기가 성하니까 그 색은 청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가지고 이 국가 왕조의 흥망까지도 예측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취연의 오덕 정시설에 관한 설명이니까 한 제목 밑에 내용만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명리학 배우시고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나 취미로 하실 분이나 모두들, 제가 이 교재도 일부러 전부 여러분들에서 만들고 이 PPT까지 제가 평상시는 안 쓰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다 이 나이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정을 생각해서라도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리시고 그래야만이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강의는 대학원이나 전문 학교에 안 가면 이런 강의는 듣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탕 때, 상나라 탕왕 시절에 상탕, 우리가 하은주라고 그러죠. 중국에 하은주. 이제 이 아까 하는 여러 마자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 주나라, 주역할 때 주나라. 이거 은나라가 상입니다. 은나라가. 이거 은나라가 원래는 상나라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상나라인데, 은허라는 곳이 은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은이 은나라는데 원래 상이 맞는 거죠. 이게 탕왕 때 이르러 하늘이 먼저 거민이 수에서 생출함을 보이니 탕이 이는 근기가 성함이다. 근기가 물이 금에서 나오는 거. 근기가 성함이다라고 말했고, 근기가 성함으로 그 색은 백색을 숭상하고 그 이름 금이다. 이 색깔에 대해서 이제 또 논했죠. 그 다음에 문왕 때 주나라죠. 은나라고 아까는 이제 하나라 나왔고 하상주 다 나왔죠. 문왕 때로서는 하늘이 먼저 화적조, 세조, 그 단서를 먹고, 요거도 붉은 거고, 요거도 붉을 단자잖아요. 단서를 먹고, 여기 주사에 모여서, 모여 덤을 보이니까, 문왕이 이것은 화기가 성함이다 하고, 화기가 성하니 그 색은 적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화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요는 징조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그게 뭐냐? 이건 화기니까 이건 금이잖아요. 상대는. 그러니까 문왕이 나라를 탕을 망하게 만들고 이기는 게 화기운이기 때문에 금기운을 이기는 아닙니까? 그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상극설이 문제 발전했다는 게 바로 이 취연이가 오덕 종시설을 주장하면서 상극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화극금이잖아요. 화는 금을 이긴다. 아까 우리 동그랗게 된 거기서 보다시피 여기죠? 그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문왕은 화기고 탕화은 금기니까 화극금으로 이기니까 탕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금기오기네. 근데 선생님 하나라가 우왕 때는 아까 목기가 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나라는 금기가 성하다 그랬으니까 금극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걸 내 설명을 빠뜨려 갔네. 그러고 목기고 그다음에 토기. 요 황제 때는 토기. 그죠? 토기가 왜 망했느냐? 목극토잖아요. 우왕은 목이 성하고 토가 성하니까 목극토잖아요. 목극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왕조마다 황제 때 토인데 그 다음에 하나라 때는 목이 왕성하니까 목극토로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왕 때는 목이 왕성한데 문왕 때는 금이 왕성하니까, 문왕 때는 금이 왕성하니까 탕왕 때는 금이 왕성하니까 목을 꺾어버리고, 문왕 때는 화가 왕성하니까 금을 꺾어버리고, 그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자,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취연이가 그것을 오덕 종실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까지 했고, 여기 이제 탕왕 문왕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벌하는 것은 장차 반드시 수일 것이다. 자, 화가 지금 이제 이 문왕 때는 화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수가 강한 나라가 와야 이제 이 문왕을 주나라 망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수가 올 것이고, 하늘도 또한 수기가 성함을 먼저 보일 것이다. 수기가 성함으로 그 색은 적색이고, 적색을 숭상하고 그 일은 수이다. 수기가 이르렀으나 수가 갖췄음을 모르면 장차 토로 옮겨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수가 여기까지만 하고 취연이 이제 돌아와서 죽은 거예요. 그 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진시황이 진나라, 진시황 황제가 이제 주나라 위에 섰는데, 이 영화를 보면, 진시황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 신하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수십 명의 서가 이렇게 일을 보고 하는 걸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란 것이 진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주장을 하고 취연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이론은 거기서 끊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행의
이 상극설까지 하고 이제 상생설, 오행의 상생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하고 상도 따로따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아까 그 도표 있잖아요. 도표 그걸 보고 상생상극을 같이 공부하시면 금방 머리에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리학 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